요즘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보기에 솔직히 불편하고 차라리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온체인 데이터 분석 결과 XRP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가 전성기 대비 무려 91.5%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투자 심리 지표마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뚝 떨어졌죠. 리플이 결국 좋아질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지표들이라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그 이면의 진실을 날카롭게 파헤쳐 볼게요. 현재 상황을 한 줄로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격도 약하고 네트워크 실사용도 약하고 투자자들의 기대감까지 식어버린 상태인 거죠. 예전 같으면 리플은 소송이 끝난다거나 기관이 들어온다, 혹은 ETF나 토크나 시장이 열린다는 호재성 소식 하나만 나와도 시장이 기대감으로 먼저 뜨겁게 움직이던 자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좋은 소식이 나와도 가격은 덤덤하고 나쁜 데이터가 나오면 투자자들이 더 빨리 지쳐버립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단순히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 자체를 접기 시작했다는 피로감에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데이터인 수수료 급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글래스노드 데이터 기준으로 리플 네트워크의 90일 평균 총 거래 수수료가 2025년 2월 5,900XRP 수준에서 최근 500XRP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91.5%의 감소율이죠. 원래 리플은 수수료가 워낙 저렴한 결제망이긴 하지만 5,900에서 500으로 줄었다는 건 네트워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거래 수요 자체가 크게 식었다는 뜻이라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리플의 핵심 명분이 단순 민코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쓰는 실사용 인프라였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그 실사용이 다 어디로 갔냐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질문에 대해 가장 솔직한 답을 내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빗 월츠 전 리플 CTO인데요. 그는 예전부터 네트워크 수수료를 일종의 세금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XRP 가격을 올리려고 레저를 만든 게 아니라 빠르고 안전한 저비용 결제망을 만들려고 기획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가격의 변동성과 네트워크의 실제 사용 추이는 본질적으로 따로 놀 수 있다는 점을 내부 설계자 본인이 이미 정리해둔 셈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인 수수료 감소에 우리가 과도하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실마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지표 하나를 두고 리플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과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수료는 수많은 장부 데이터 중 하나일 뿐이고 우리는 결제 건수나 토크나 자산의 진행 상황, 그리고 기관들의 결제 시범 사업 흐름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을 잡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데이터는 분명히 약해 보이지만 정작 장부 안쪽을 뜯어보면 파생 상품 시장과 거래소 물량 이동에서 전혀 다른 긴장감과 신호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모든 장부가 다 하락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부분은 투자 심리입니다. 현재 가중 투자 심리 지표는 0.908까지 내려가며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인데 이건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극단적 피로감에 가깝습니다. 오르든 말든 반응을 안 하니 사람들이 말없이 멀어지는 구간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시장에 엄청난 역설이 존재합니다. 정말 위험한 고점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흥분할 때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가장 강력한 진바닥과 반등은 대중이 기대를 다 접고 등을 돌렸을 때 시작되곤 하죠. 역발상 투자자들이 지금 이 자리를 가장 눈여겨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리플이 정말로 끝난 자산이라면 고래들이 거래소로 물량을 밀어넣고 팔 준비를 해야 정상일 텐데 최근 크립토컨트 분석을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난 6월 10일 바이낸스에서 무려 9천만 XRP가 한 번에 순 유출되었어요. 게다가 바이낸스의 XRP 유출 규모는 한 달 전보다 83% 넘게 늘어났죠. 물량을 거래소 밖으로 옮긴다는 건 당장 매도할 생각이 없으며 장기 보관 체제로 돌입했다는 스마트머니의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표는 나쁜데 장부는 잠기고 있는 묘한 상황이죠. 물론 대형 유출이 있다고 해서 고래들이 무조건 공격적으로 쓸어 담고 있다고 맹신하긴 이릅니다. 1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 건수는 최근 9일 만에 157건에서 67건으로 줄었고 일부 고래 지갑들은 물량을 분배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지금의 장부를 냉정하게 요약하면 매도 압력은 확실히 고갈되어 줄어들었지만 큰 돈이 확신을 가지고 한 번에 밀려 들어오는 단계는 아닌 일종의 관망과 숨고르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한 약세 지표와 잠재적 강세 신호가 팽팽하게 부딪히는 변곡점인 셈이죠. 이러한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곳이 바로 선물 시장입니다. 최근 가격이 지지부진하자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미결제 약정이 4억 9,400만 수준까지 치솟았고 바이낸스의 펀딩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죠.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건 하락에 거는 세력이 상승에 거는 쪽보다 훨씬 많아서 수수료를 물어가며 하락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참여자 상당수가 리플은 더 떨어진다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위태로운 균형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숏 포지션이 과하게 뭉쳐있다는 건
반대로 엄청난 폭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특정 지지선에서 버텨주다가 갑작스러운 호재나 유동성 유입으로 튀어오르게 되면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강제로 매수 주문을 넣어야 하거든요. 이 강제 매수세가 가격을 올리고 오른 가격이 또 다른 숏 포지션을 연쇄 청산시키며 폭발적인 상방 랠리를 만드는데 이걸 바로 숏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지금 리플은 모두가 한쪽 벼랑 끝으로 몰려 있어서 작은 자극에도 위로 튀어오를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일부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파워업 샘, 즉 PO샘 패턴 시나리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패턴은 축적, 흔들기, 확장이라는 3단계로 진행되는데 한 분석가는 리플이 지금 딱 흔들기 단계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월 초에 1.33달러 부근에서 주간 저점인 1.05달러까지 약 18%가 빠진 이번 하락이 자산의 붕괴가 아니라 본격적인 확장에 앞서 지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전형적인 위크엔드 청산 과정이라는 해석이죠. 이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면 다음 단계는 2.6달러에서 2.8달러를 향한 거대한 확장 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전 투자에서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아래 단계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가장 아래에 있는 0.9달러는 장기 핵심 지지선이자 스마트머니가 진입할 최종 매직 구간입니다. 만약 여기를 깨면 깊은 약세로 가겠지만 반등한다면 강력한 바닥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자리는 1.05달러와 1.09달러입니다. 1.09달러는 단기 흐름의 분기점이고 흔들기 시나리오가 유지되려면 1.05달러라는 핵심 무효화 구간을 반드시 사수해내야 합니다. 반대로 상방으로 치고 올라갈 때 확인해야 할 자리는 1.14달러와 1.1938달러 그리고 최종적으로 1.26달러 선입니다. 1.09달러를 지켜내면서 1.14달러 위로 올라서기 시작하면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숏 스퀴즈의 서막이 열리게 되거든요. 이후 1.1938달러를 넘어서고 1.26달러까지 깔끔하게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비로소 리플의 추세 구조가 완전히 상방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하고 신규 자금을 공격적으로 유입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리플은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험대이자 위대한 변곡점에 올라서 있습니다. 대중의 심리가 최저점인 지금이 오히려 거대한 기회의 시작점일 수 있죠. 앞으로 거시 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자금 순환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리플 특유의 폭발적인 랠리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에도 수년간 죽어있던 리플이 엄청난 폭등을 기록하며 증명했던 것처럼 이번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우리가 원하는 멋진 반등 그림이 반드시 나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치지 않고 장부의 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이클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